약간 쪽집게 강의 스타일이네요. 이 간들간들 구독자분들 다 아세요? 다 아시나요? 그럼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혹시 쓰담쓰담이라는 채널을 오픈하면 그때 꼭 참여해주시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편집.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담체외과, 우리 팀인데? 권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내과의 권우일입니다. 너무나도 출연하고 싶었던 간들간들에 초청해주셔서 드디어 출연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체외과에서 근무했고 그중에 저는 담도와 췌장의 양성 및 악성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담체 파트고, 간과 담체가 나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담낭의 역할이 뭔가요? 간에서는 무엇을 만드나요? 담즙이요. 일반인 분들은 담낭, 쓸개에서 담즙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죠.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요. 담즙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담즙의 역할은 소화. 그중에 지방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고 지방 흡수할 필요가 없을 때 어디인가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쓸개. 그렇습니다. 담즙의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복 시에는 담즙이 필요 없으니 그걸 담낭에 저장을 해놨다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내보내서 지방 흡수를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게 왕창 나와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쓸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담즙이고 그거를 한꺼번에 못 내보낸다 뿐이지 담즙이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낭이 없으면 담낭의 기능이 없음으로써 분비되는 담즙산의 양은 매우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오는 전체 담즙 양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고, 담관 내지는 나와서는 소장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됐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담낭을 절제한다고 해도 크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간 절제할 때 담낭을 절제하는 경우가 네.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담낭을 절제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간절제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할 때 담낭을 절제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은 수술하는 김에 같이 하면 1타 2피, 일석이조 뛰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간 같은 경우에는 담낭이 간에 붙어 있는데 담낭을 잘라야지 간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담낭이어도 불가피하게 자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제를 하는 모든 환자에서 다 담낭을 같이 절제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같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담낭이 없어도 담즙산의 분비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CT나 초음파를 찍었을 때 담낭에 담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석이 있으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담낭을 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은 담석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고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약 80%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증상이 있는 약 20% 환자들에서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담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가요? 매우 비특이적으로 그냥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한 것 같습니다, 불편해요, 호소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좀 더 특이적으로는 오른쪽 위, 그리고 간 아래이기 때문에 오른쪽 갈비뼈의 아래, 그래서 여기가 아픈 게 아주 특이적인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좀 명치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우상복부에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담낭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겠구나. 크기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작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크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작으면은 오히려 쓸개에서 쓸개관을 통해서 담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다고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반대로 무증상이어도 돌이 3cm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담낭암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크면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담석이 있어서 수술한다라고 하면 담석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석이 있을 경우 수술. 담석에 대한 수술은요, 담낭 전체를 저장소 절제를 해야 자체를. 됩니다. 하지만 담낭 이제 어떤 장기를 절제한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는 환자분들이 덜어 있는데, 담낭은 없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장처럼 생각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 후에 삶의 질이나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용종, 폴립이 있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또 있어요. 용종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혹 중에서도 가짜 혹들이 있고 진짜 혹이라도 문제가 안 되는 혹이 있고 나쁜 혹도 있습니다. 가짜 혹이라고 말했던 거는 담즙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농축돼가지고 담낭 점막에 붙어서 혹처럼 보이는 네네. 경우가 있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고, 양성 종양 중에서도 이게 양성에서 악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 네. 수술을 요하거나 악성 종양을 동반할 위험이 높아진다 해서 치료를 권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악성인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상 소견으로 이게 콜레스테롤 용종이다, 선종이다, 암이다 그렇게까지 자세히 구별을 구별하기가 못하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크기가 1cm가 되지 않는다거나 용종의 모양이 이렇게 목이 있어서 이렇게 볼록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양성을 시사하고 목이 없는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는 악성인 경우에 자주 보이는 모양새라서 이제 수술을 권해야 되지만, 크기도 작고 모양새도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담석일 경우에는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더라도 3cm보다 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용종일 경우에는 모양이 안 예쁘거나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자세한 건 전문가 선생님과 전문가에게. 슬러지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슬러지는 뭐예요, 선생님? 담석이 어려운 생기는 경우는. 거는 담즙이 담낭 안에서 농축되는 돌이 되는 네. 건데요. 진흙가처럼 찐득찐득한 건데 덜 농축된 형태의 담즙이라고 찌꺼기. 보면 되고, 담즙이 담낭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저장돼 있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찐득찐득한 진흙이 있으면 흐름을 막고 방해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담석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낭염 마찬가지로 그것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염증에는 어떤 염증들이 있죠? 급성 담낭염, 만성 담낭염. 만성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그냥 지속돼 있던 거고 기능이라든지 사는데 영향이 없으면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성 담낭염의 경우에 이제 돌이나 그런 것 때문에 흐름이 방해되면서 담낭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생기면 아프기도 하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급성인 경우 증상이 있고 갑자기 생긴 통증 경우에는 방문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담낭 수술, 배를 열고 하는 거야? 아니면 최근에 복강경 많이 하니까 복강경으로 하는 건가요? 사자 같은 담낭도 있다고 하는데, 천의 얼굴을 가진 게 담낭입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요즘은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로봇을 이용해서도 담낭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를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담낭 수술을 해야 되고, 담낭 수술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낭암이에요. 여타 다른 종류 암보다도 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담최를 담당하는 권울입니다. 담도 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예후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많이 안 좋지만, 담낭암의 경우에는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괜찮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담낭벽을 얼마나 깊게 침범하느냐 1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치율이 90%에서 95% 매우 괜찮고, 수술도 담낭염에 수술하는 네. 것처럼 그냥 복강경으로 담낭만 떼어내는 담낭만 정도로도 떼어내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는 알려져 있어도 아주 초기에 아주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빨리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진, 건강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담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CT보다는 초음파가 조금 네. 더 벽을 자세히 볼 수 있고, MRI보다는 비용도 네.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면 담낭 질환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 꼭 또 복부 초음파가 포함이 돼 있으면 더욱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이 병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90%는 천운에 따르는 것 같고, 한 10%는 의료진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지,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보호자의 지지, 보살핌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시는 환자분들,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분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좀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